새 아이를 기르고 있는 엄마입니다. 제가 우연히 서점에서 이 책을 발견했는데요. 30년간 연속 스테디셀러고 굉장히 유명한 책이더라고요. 제목부터 쿵했어요. 나는 내가 좋은 엄마인 줄 알았습니다. 사랑한다면서 망치는 사랑, 인에이블러의 고백. 굉장히 짤막한 책인데 굉장히 밑줄을 많이 그으면서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책이었고요. 저 자신도 많이 돌아볼 수 있는 책이었어요. 인에이블러, 조장자란 뜻인데요. 조장자가 있다면 상대는 의존자가 되는 거죠. 둘은 찰떡궁합이잖아요. 나는 의존적으로 아이를 기르고 있는 엄마가 아니야 라고 다들 생각하실 텐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이런 기질이 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제가 질문을 몇 개 던져보려고요. 한번 이 질문에 3개 이상 해당이 되신다면 당신은 인에이블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첫 번째, 나는 아이가 어지른 방을 몇 번 아이에게 치우라고 하고 나서 그래도 아이가 안 치우면 결국 내가 다 치운다. 나는 너무 관대해서 아이의 잘못을 잘 꾸짖지 못하고 아이니까 뭐 그렇지 하고 아이와 한 약속을 저버리는 아이를 그냥 좀 이해하고 넘어가주는 편이다. 아이가 학원이나 유치원, 학교에 늦을까봐 선생님께 미리 연락을 하고 아이가 혼날까봐 차로 급히 데려다주고 혹시 아이가 학원 숙제를 다 못했을 때는 전화로 미리 사정을 이야기하는 엄마이다. 또 아이의 독특한 행동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데 거기에 더해서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거나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교사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상담 요청을 하시면서 내 아이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는 선생님에게 엄청난 화가 나면서 또 내 아이 편이 되어서 아이를 보호하고 또 상대에게 화를 낸 적이 있다. 그리고 항상 집에서 남편과 아이들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하고 나의 부정적인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으며 가족이나 상대의 기분을 살펴서 인내하면서 지낸다. 내가 희생하고 참는 것에 익숙하다. 아이가 커가면서 엄마로서의 자리가 줄어드는 것 같아서 허전하고 내가 덜 필요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속상하고 때로는 외롭고 두렵기도 하다. 아이가 잘못 크고 있는 것이 다 내 탓으로 느껴져서 고통스럽고 나를 굉장히 자책하게 된다. 아이가 공부를 안 하는 것도 내 탓 같고 절제 없는 생활 습관도 내 탓 같고 아이의 고집이나 또 화도 다 내가 잘못 훈육한 것 같아서 아이에게 오히려 미안해진다. 또 나는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하기를 바랬다. 내 자존감, 내 존재감은 거기에 많이 달려있다. 굉장히 어떠세요? 근데 이것이 많이 해당이 된다면 나는 조장자, 인에이블러 형입니다.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일단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인식하는 거예요. 모르고 살면 그냥 계속 이렇게 되물림되면서 살거든요. 사실 인에이블러 같은 경우는 의존자인 사람과 결혼하기가 굉장히 쉽고요. 그리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 해도 내가 그 사람을 점점 나를 의존하게 만들고 책임감이 없게 또 무기력한 사람으로 내가 조장할 수 있는 그런 교묘한 그런 부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일 힘든 거는 상대방도 힘들지만 인에이블러 자신도 굉장히 힘든 거예요. 행복하지 못하고. 그리고 아이를 점점 아이가 이제 스스로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리고 잘못 선택할 권리도 때로는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잘못 선택할까봐 너무 두려워하고 아이를 무조건 바른 길로 해야 된다는 생각에 내가 다 책임져 주고 내가 아이가 좀 잘못 선택하면 다 뒤치다꺼리를 해주는 그런 엄마로 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 보면은 꽤 많아요. 뭐 본인들의 엄마 그럴 수 있고 또 가족 중에 누가 그럴 수도 있고 또 친구 중에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 보면 굉장히 뭐 알코올 중독인 남편이 있는데 떠나지 못하고 그리고 남편이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번 거를 다 술 사 먹는데 다 써도 거기에 대해서 별로 저항하지 못하고 또 돈을 주고 또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물론 이제 이분의 잘못이지만 이 아내분 같은 경우도 그것을 계속 이제 유지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그리고 상대가 점점 무자비하고 무절제한 생활을 하도록 허용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 네이블러는 의존자를 더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그냥 방치하는 자이기도 해요. 잘못된 생활 방식으로 가져올 당연한 결과인 그 대가를 받지 않도록 대신 모든 것을 지어주기 때문이에요. 책임을 지어주기 때문이고, 그들은 이 의존자들은 이제 더 이상 의존자가 아닌 그들이 선택한 대로 살 권리가 있고, 그리고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못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 네이블러 같은 경우는 되게 힘들어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상황에 내 존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존감도 낮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막 처리하고, 남편이 이제 그렇게 하고, 또 아이들도 계속 뭔가 일을 저지르고 계속 그거를 다 엄마가 다 그걸 해결해주고, 그러면서 이 마음속에서는 나는 필요한 존재, 나는 누군가를 돕고 있고, 나는 희생적인 사람이고, 나는 좋은 사람이라는 그런 것 또한 본인이 좀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안타까운 일인데, 이것을 이제 인식하고 이 분은 이제 그 인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변화가 일어났고, 그리고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러니까 본인의 아들이 자신의 엄마한테 되게 함부로 했었대요. 근데 예전에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하다가 한 번은 굉장히 화를 낸 거예요. 그래서 약간 본인이 내가 너무 그랬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가 우리 엄마한테 이렇게 하면 나 기분 되게 나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 그러면서 아이한테 했더니 아이가 태도가 바뀐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그냥 그거를 묵인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남편에게는 또 남편이 이제 심리적으로 뭔가 이제 불안이 컸어요. 우울하고. 그리고 이사 같은 거를 가지 못했었어요. 이사 가는 거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우울해하고 또 무기력해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그 정신적인 무슨 문제가 생겨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는데, 남편은 그 앞에 이제 본인이 항상 이제 같이 있던 그 나무가 이제 뭐 정리가 됐어요. 근데 그걸로 굉장히 막 화를 내면서 그 상황을 막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부인 입장에서는 지금 아이 문제가 너무나 큰데 그 나무 하나로 지금, 예전에 이제 막 그렇게 그걸 다 이해했었거든요, 부인이. 근데 이번에는 화를 낸 거죠. 당신은 그 나무 하나가 우리 아이보다 그렇게 중요하냐. 그리고 남편이 계속 이사를 이제 안 가려는 핑계를 대면서 계속 회피를 했었어요. 그리고 직장도 이제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는데도 이사 가는 게 싫어서 선택을 안 하고, 그것에 대해서 직면을 시키면서 남편이 인정을 하고 처음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의 이런 행동이 그동안은 이제 아내가 가여웠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남편을 직면하게 만들고 그것은 옳지 않고 바보 같은 행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실질적인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를 해줬고, 남편이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앞에 좋은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이 네이블러 같은 경우에는 의존자를 계속 허약하고 무기력한 사람으로 취급해서 자신의 곁에서 떠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하고, 결국 의존자는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자립할 힘을 잃고 이 네이블러의 부수물로 살아가게 된다고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 네이블러는 그 상대방의 장애물을 자기가 다 없애려고 노력해요. 그들이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이런 식의 도움은 그들로부터 성장과 숙달에서 비롯되는 기쁨과 자부심을 빼앗을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망치는 존재인 이 네이블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자기 인정이에요. 상대방을 통해서 나를 인정받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을 통해서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나와 있어요. 뒷부분에 여기 부분만 읽고
내용이 좋거든요. 나는 아이의 기이한 행동을 받아주고 아이를 위해 핑계를 대주고 아이의 자질구레한 일을 대신해주고 또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앞질러 해결해 주었다. 왜 그랬을까? 인에이블러였기 때문이다. 그 사실을 고통 속에서 인정한다. 다행히도 우리는 온 인생을 단번에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한 번에 하루를 살면 된다. 엔젤린 밀러. 네, 이 작가거든요. 기회가 된다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인에이블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매일매일 깨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어요.